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진 진정한 취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또는 좋아했던 것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이 과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취향일까요? 우리의 취향은 단순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혹은 어떤 순간에서 행복을 느끼는지는 각자의 인생 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취향을 되돌아보며 우리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진정한 취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고 위로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진 진정한 취향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5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취향이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과 그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부의 다양한 영향이나 유행에 휩쓸리기 쉬웠다면 이제는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진정한 취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취향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과정은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지를 깨닫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자각은 우리 삶의 방향성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며 그로 인해 우리는 일상에서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의 취향과 가치관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더 나아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마음속 깊이 새겨진 나의 진정한 취향을 탐구하는 것은 단순한 취미나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나의 취향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삶을 꾸려나가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군지를 더욱 명확히 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를 고민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나의 취향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과정이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공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님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늘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며 독립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취미인 정원 가꾸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을 돌보는 일에서 큰 위안을 얻으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은 비로소 자신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취향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아버님이 계십니다. 아버님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과거에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그린 그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점차 그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성취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아버님은 자신이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삶의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의 사례로
한 할머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손주들을 위해 요리를 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손주들이 모두 바빠져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자신이 정말 좋아했던 베이킹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반죽을 하며 온 집안에 퍼지는 고소한 냄새를 맡으면서 할머니는 행복한 기억들이 떠오르고 그 기억들이 다시금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는 자신의 취향이 단순한 취미가 아닌 삶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직장에서 일하며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생기자 마주한 것은 오히려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동호회에서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점차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음악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할아버지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되었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과 취향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며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끼게 해줍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진 진정한 취향을 발견하는 과정은 결코 늦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진 나의 진정한 취향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들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란 각자의 삶의 경험과 기억이 어우러져 형성된 것이며 그 취향은 우리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여러 가지 취향과 그로 인해 생겨난 감정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나 자신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는 단순한 기호가 아닌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취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나의 취향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의 취향과도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소통은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고 서로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마음속에 새기며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진정한 취향이 앞으로의 삶에서 더욱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과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길 바라며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햇살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취향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취향이 모여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진정한 취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